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싱크 맞아요? 지금 싱크 맞아요? 네, 다행입니다. 나만 안 맞구나. 싱크가 맞나? 예. 제가 조금 많이, 예. 지금 이제 많이 좀 산만한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 이제 강의가 있잖아. 내일 이제 그 강의를 하러 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 방송이잖아, 방송. 내가 이제 강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10월달에 이제 데이터를 너무 많이 쓴 거야. 그래서 내일이 이제 음악 끄란 얘기 한 사람 블랙이에요. 앞으로 어디다 대고 시킴질이야! 음악을 어디다 대고 끄래! 내가 밥 못 먹었다 그랬지? 지금 안 맞아요? 싱크 안 맞아? 그러면 이거 방송을 새로 시작할까요? 싱크 맞아요? 내가 볼 때 약간 안 맞아. 그치? 싱크 잘 맞아요? 여비고님 어때요? 싱크가 맞아요, 안 맞아요? 괜찮아요? 약간 안 맞는다. PC는 잘 맞는다. 그러면요, 일단 계속해서 이제 중간에 안 맞는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리방할게요. 리방합니다. 예,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리방할게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자, 지금 리방을 했는데요. 네, 리방 했는데도 약간 안 맞네. 예, 그쵸? 아니야, 지금 안 맞아, 여전히. 예. 그럼 보는 나만 안 맞는 건가? 아니, 나는 지금 속도 차이가 느껴져요. 예. 지금 말을 할 때 화면이 살짝 늦어요. 그쵸? 조금 아까 이제 이 속도가 안 맞아가지고 리방을 했는데요. 네. 지금 안 맞아요. 그 화면이 좀 늦어. 그럼 내가 보는 입장에서만 좀 늦구나. 보는 입장에서만. 예. 나중에 이거 안 맞는다고 누가 뭐라고 막 그러면, 내가 좀 예민해져서 그런가? 예. 가만히 있어보자, 이걸. 일단, 예. 답이 필요하죠. 내가 지금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 일단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야. 내가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었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아침은 잘 안 먹어요.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하루 중에 아침을 제일 중요했고, 내가 30대 초반까지는 아침을 매일 꼬박꼬박 먹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30대 중반 넘어가면서 이제 위장 기능이 너무 나빠진 거야. 그래갖고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게 됐어요. 3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제가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게 된 거야. 근데 아침을 먹으면 소화하는데 한 12시간이 걸려. 그러면 이제 저녁 때 후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녁 때 이제 저녁밥을 먹으면 잠을 못 자는 거야. 잠을 못 자게 돼. 막 이렇게 치받쳐 올라오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자야 돼. 저녁을 먹으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끼를 점심만 먹는 거예요. 예. 하루에 한 끼만 점심을 든든히 먹고 그게 이제 소화가 되면 밤에 11시나 12시쯤 돼 소화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자게 되는 거죠. 잘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루에 점심이 매우 중요한데 내가 이제 오늘은 점심을 못 챙겨 먹은 거야. 하루에 한 번 먹는 그 중요한 순간을 내가 못 먹게 된 거야. 왜 못 먹었을까요? 제가 이제 10월 달에 야외 방송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천 갔다가 그 다음에 삼본역 갔다가 원주 가고 지난주에 광주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데이터를 거의 다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데이터 무제한인데 이 무제한이 진짜 무제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기가까지는 그냥 자동 제공인데 10기가가 넘어가면 2기가까지만 LTE 속도고 그 밑으로는 시청만 가능한 속도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부산역이 내일 부산에 가야 되는데 비용은 그렇게 비싼데 옛날에는 10만원 정도 주면 완전 무제한이 있었어. 지금은 그런 게 없어. 지금은 그런 완전 무제한 요금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는 지금 KT 데이터가 지금 2기가 정도가 남아있어. KT 휴대폰에 2기가 정도가 지금 남아있고, 문제는 LG는 이제 LG도 2기가인데, 이게 LG U 플러스 기계가, 내가 갖고 있는 이 기계가 너무 데이터 소진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4시간이면 2기가 사라져. 그리고 나면, 실제로 내가 이제 여기서 출발해갖고 도착한 다음에 거기서 방송을 킬 때쯤 되면, 바뀌는 거야. 3G 모드로. 3G 모드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예. 부가 서비스? 데이터 무제한 아니에요. 데이터 무제한이 뭐야? 부가 서비스, LTE 무제한? LTE 무제한이 있다면 좀 쭉 써봐요. 속도 제한이 있어요. 무제한이야. LTE 무제한이 아니야. 데이터 무제한이랑 LTE 무제한이 달라. 우리가 쓰는 게 기본적으로 U 플러스는 2기가까지만 하루에 쓸 수 있고 LTE고, 그 다음에 KT는 10기가까지만 LTE고, 예, 그 10기가까지만 LTE고,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2기가까지만 LTE인 거야. 방송할 때요, 방송할 때 데이터 소모량이, 그러니까 시청하기가 더 많이 들어. 시청하기가 하여튼 데이터 소진량이 굉장히 많아갖고 4시간에 2기가? 시청하기가 4시간에 2기가가 사라지는 거야. 근데 내가 요즘에 광주 갈 때도 12시간 하고 그 다음에 원주 갔다 올 때도 거의 10몇 시간 정도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왕복 하루에 이제 그 데이터를 쓴 시간이 10시간이 넘어가니까 이게 이제 지금 2개가 내가 데이터 무제한이었는데 이게 이제 몇 개가 안 남은 거야. LTE가. 예. 그 이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가령 이제 여러분 시청하는 건 또 모르겠어. 방송하는 거는 이게 속도가 좋아야 되고, 예. 이 속도가 좋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럼 이제 이 3G로 떨어지기 전 나한테는 에그가 있어. 에그가. 그런데 이 에그가 내가 2011년에 이제 이 에그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에그가 3, 4년을 썼더니 이게 망가져 버린 거야. 에그가 망가져 버려가지고 내가 집에서 쓰려고 데이터를 찾으러 다니겠어? 아, 정말 눈치가 없는 거야. 뭐야. 내가 지금 방송 얘기하자. 내일 부산을 가야 되는데 부산에서 쓸 데이터가 지금 필요한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에그를 썼는데 지금 몇 달째 에그가 안 돼.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내가 LTE 무제한한 걸로 이제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번 달에 내가 야외 방송을 너무 많이 했더니 데이터를 다 써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내가 LTE 에그를 가지고 LTE 에그를 이제 수리를 하러 갔었어. 안 된다는 거야. 메인보드가 망가져가지고 쓸 수가 없대. 그래가지고 에그를 구하러 다니는데 없는 거야. 에그 파는 데가 없는 거야. 그 이제 문제는 뭐냐? 에그가 LTE보다는 느려요. LTE보다는 느리고 3G보다는 빠르다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이제 LTE가 LG 거 한 2기가 남아있고 LG 거 2기가 KT 거 2기가니까 두 개를 합치면 4기가잖아. 그럼 부산 갔다 올 정도의 방송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에그로 이제 시청하기를 에그로 하면서 가자. 이러면서 이제 내가 에그를 하려고 했는데 없어. 파는 데가 없어. 인터넷 구매하면 내일까지 오나? 내일 그걸 받아서 부산 언제 가나? 그러니까 이제 LTE 에그라는 걸 내가 지금 사러 갔었다고. 사러 갔었는데 비용이 너무 비싼 거야. 내가 지금 5,000원에 30기가를 쓰고 있는데 30,000원에 20기가로 사야 되는 거야. 지금 LTE 에그를 사려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새로 가입을 하는 거야. 새로 가입을 하라고 그러면서 기계값 22,000, 그러니까 통신비 20기가에 22,000원. 그 다음에 기계값 한 4,000원인가 5,000원을 내야 되는 거야. 되게 비싸죠. LTE 에그. 그러니까 이제 KT 에그를 사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결국 돌아다니다가 무슨 이제 B3000이라는 모델을 어디서 판다는 거야. 상계역에서 B3000을 파는데 30기가에 10,000원에 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 30기가에 10,000원이면 저렴하잖아. 사러 갔다? 없어. 그러니까 아침 내내 돌아다니면서 아침 내내 지금 배를 굶고 지금 몇 군데를 돌았는지 몰라. 전화국마다 돌아다니는데 파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 선물하기가 저기 LTE도 돼요? 안 될걸? LTE 데이터 선물하기는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그 사업을 축소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구매할 생각을 내가 미리 했으면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했겠지. SK만 되는 거야. 나는 SK 안 써요. SK는 안 쓰고 저는 KT하고 LG만 써요. 예. KT하고 LG만 쓰기 때문에 저는 저기가 안 돼. 3에서 10메가바이트다. 그러니까 SK만 가능한데요. 누구야? 데이터 선물하자 그런 사람 손들어. 내가 SKT 안 쓴다고 몇 번을 말해. SKT는 선물을 받아도 쓸모가 없다고. 방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SKT로는 방송이 잘 안 돼요. 이게 지도도 끊어지는데 네이버 지도만 써도 끊어지는데 그걸로 방송을 어떻게 하겠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아침 내내 8군데 갔어. 8군데. 8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에그를 구하려고 가서 봐. 그러면 일단 방법은 지금 이 상황에서 방법이 뭐가 있을까? KT나 LG를 요금제를 변경하면 그래도 몇 기가 못 쓰죠. KT나 LG에 내가 이제 요금제를 지금 79,000원짜리 그 다음에 8만원짜리 이렇게 쓰고 있어. 내는 돈이. 그니까는 LG는 지금 아니야. 내가 LG 지금 11만원을 내고 있고 KT는 KT도 기계값까지 해서 11만원을 내고 있거든요. 제 LTE 8 요금제가 그 지랄이라고. 2기가가 쓰면 속도가 다운되는데 그럼 방송이 안 된다고. 그런 선불카드라는 건 모르고요. 그게 선불카드라는 게 내가 쓸 수 있느냐는 거지. 응.
지금 되게 중요해. 내일 그걸 써야 되는데, 내일 방송을 써야 되는데, 내려가고, 그러니까 뭐 내려가는 시간 방송을 안 한다고 치면, 한 4시간은 쓸 수 있을 것 같아. 내려갈 때 방송 안 하고, 올라올 때 방송 안 하고, 그러면 거기 현장에서는 4시간 정도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잠깐만요. 그 선불카드라는 걸로, 잠깐만.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LG나 KT에 데이터를 돈을 더 주고 살 수 있나요? KT 와이브로 스트롱 에그 안 쓰는 거 있다. 내가 지금 그거를 구하러 다니는데 파는 데가 없더라고. 잠깐만. KT 와이브로 스트롱 에그 안 쓰는 거 있다고요? 님 어디 사세요? 잠깐만. 진정해. 제일 필요한 게 있어. 그게 비싸다. 잠깐만. 지금 KT 스트롱 에그 안 쓰시는 거 오브소울님. 어디 사세요? 어디 사시는지 고양시에 산다.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지금 안 쓰신다 그랬잖아요. 이 기계를 등록을 해서 가져가야 돼. 우리 동네면 내가 오늘 만나서 내일 아침에 이 기기 변경을 전화국 가서 하고 가면 되는데 파는 걸 지금 구할 수가 없다니까. 중고나라에 있는 거 널렸죠. 그걸 내가 받아서 가려면 부산을 미룰까? 아, 나 진짜. 에휴. 등록을 해서 퀵으로 못 쓰지. 내가 받아서 등록을 해야지. 내가 요금을 내는 걸로. 왜냐면 내가 지금 5,000원에 5,000원만 내고 30기가를 쓸 수 있는 내가 그 가입이 되어 있다고. 기기 변경만 하면 돼. 공기계를. 응. 공기계를 공기계를 나한테 퀵으로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 안 하시니까 그래. 여러분들한테 내가 도움을 긴급하게 요청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퀵으로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그거를 내일 아침에 일찍 전화국에 가서 기기 변경을 하면 되잖아. 기기 변경으로 등록을 하면 되죠. SK는 안 돼. 응. SK는 안 돼. SK 말고 KT. 예. SK 말고요. KT만 돼요. KT. 왜냐면 SK는 뭐라 그러냐, 인터넷이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방송하기가 안 돼요. 미안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막 짜증내고 그래서 진짜 미안해요. 신해철 씨가 나는 신해철 씨가 일어날 줄 알았어. 일어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충격이 내가 너무 큰 것 같아. KT 데이터 충전. 그 KT 데이터 충전이라는 거 100번에다 물어보면 되나? KT LTE 충전 2기가에 2만원이다. 아, 그러면 내가 돈을 더 낼 테니까 나한테 뭐 4기가 정도를 더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면 내가 그럼 전화를 2통만 좀 할게요. 그동안에 여러분은 동영상을 좀 보고 있읍시다. 자료실에
신해철 얘기만 있네. 실종자 가족들이 여러분 진짜 죄송해요. 제가 지금 막 뭐라 그러나 너무 예민하고 막 짜증을 내서 정말 죄송해요. 내일 방송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어. 용서해 주시고요. 일단 요거 보고 계세요. 실종자 가족들이 처음으로 인양 여부를 결정짓는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 결과 인양이 부결돼 당분간 수중 수색 작업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검찰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취재하고 있는 취재 PD 연결해 보도록 하죠. 윤이나 PD. 네, 윤이나입니다. 네, 실종자 가족들이 인양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인양보다 수중 수색을 지속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군요. 네, 인양보다는 수중 수색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아 인양은 부결됐습니다. 어젯밤 실종자 10명의 가족, 총 9가구가 인양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 참여했는데요. 실종자 가족들은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 인양을 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수중 수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5가족, 인양을 해야 한다는 가족이 4가족으로 수중 수색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결정났습니다. 실종자 가족 법률 대리인인 배희철 변호사는 오늘 진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족들이 수중 수색을 지속하자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에 11월 수색 계획을 요청해놨다고 말했습니다. 인양 결정이 첫 투표에서는 부결됐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관련 논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배 변호사는 인양과 관련해 해수부 차관이 언급한 선체 인양 계획을 가족들에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를 토대로 정부와 인양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TF가 오늘 새벽까지 협상을 벌였는데요. 여야 이견이 좁혀지고는 있는 겁니까? 여야가 오늘 새벽 1시 30분까지 밤샘 협상을 벌였지만 핵심 쟁점을 놓고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현재 남은 쟁점은 총 3가지로 특검 후보군 추천에 유가족을 참여시킬지 여부와 유가족이 추천하기로 한 3명의 위원을 어떻게 추천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진상조사위원장 선출 방식에 대한 합의가 남았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9월 30일 3차 합의 이후 지속되어 온 것이고, 유가족 추천위원과 관련된 쟁점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측에서 자신들이 추천하는 인사도 조사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에 따른 사안입니다. 진상조사위원장 선출 방식 문제는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대로 새누리당이 이번 협상 과정에서 갑자기 꺼내들어 쟁점화시킨 사안입니다. 새누리당은 중립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자는 입장이고 민주연합은 17명의 위원들이 투표를 해 선출하자는 입장입니다. 특별법 TF의 새누리당 대표격인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밤샘 협상을 통해 많은 부분이 정리됐다면서도 쟁점들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TF는 모레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양당 지도부와의 회동이 끝난 뒤 남은 쟁점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재판에 대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에게 검사가 구형을 하는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구형 수위가 예상대로였군요. 네, 검찰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씨가 선장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살인미수를 적용하고 살인 혐의가 무죄 판결이 날 것을 대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선원법 위반, 유기치사상 혐의 등도 적용했습니다. 또 검찰은 1등 항해사 강모 씨와 기관장 박모 씨, 2등 항해사 김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들 3명에 대해 무기징역이 구형되자 유가족들은 사형도 부족한데 무기징역이라니 말도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법률지원단 국준돈 변호사는 사형 구형은 상징적인 의미가 큰 만큼 재판부가 실제 선고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미지수라며 피고인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데에 따른 유가족의 분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선원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1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유가족 농성장이 있는 곳이죠. 시민 연속 발언대, 이른바 시민 필리버스터 행사가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연속 발언,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네, 광화문 광장에서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3일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시민들의 발언 행사가 진행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각계 인사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등의 발언이 이어지고 강연회를 비롯해 다양한 공연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국민대책회의 장송혜 상황실장은 광화문 광장에서 공개 라디오 형식으로 72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대책회의는 오늘부터 세월호 참사 200일이 되는 11월 1일까지 집중 농성기간으로 잡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희나입니다. 논란 월드몰이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는 제2 롯데월드몰. 오늘은 바닥균열 사실까지 전해지면서 안전성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측은 의도적인 디자인이라고 해명했지만 현장을 확인한 시민들은 단순히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노지민 PD와 함께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거 롯데월드몰 얘기하기 전에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가수 신해철 씨가 결국 숨졌다는 소식이군요. 예, 오늘 오후 8시 19분 가수 신해철 씨가 향년 46세로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고 신해철 씨는 지난 20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요. 의료진이 심정지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고인이 장협착으로 수술을 받았던 부위를 개복하기도 했지만 결국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1988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밴드 무한궤도 보컬로 데뷔한 고인은 솔로 가수와 밴드 넥스트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습니다. 네. 자, 제2 롯데월드몰 바닥에 균열이 생겼다고 해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안전성 논란 속에서 임시 개장한 롯데월드몰의 일부 층에서 바닥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송파 시민연대가 촬영한 롯데월드몰 5층과 6층의 식당과 바닥인데요. 광범위한 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롯데건설 측의 해명이 좀 의아합니다. 디자인이라는 해명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롯데건설 측에서는 지난 서울의 옛 느낌을 보여주려는 식당과 컨셉을 살리기 위해서 금이 간 듯한 바닥 디자인을 사용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처음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에는 제2롯데월드 측이 시멘트 양생 과정에서 발생한 것 같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따라서 롯데 측의 이런 해명이 번복됐다는 점에서도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고풍스럽게 보이게 한다, 이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에 대한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처음 문제를 제기한 송파 시민연대 측은 단순히 인테리어로는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명함을 꽂았더니 쑥 들어갈 정도였다면서 코팅을 했다면 코팅도 금이 간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시민들은 의도된 인테리어가 맞는지 시공 설계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저런 거를 디자인이다. 제가 건축 문외한입니다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자, 상지대 얘기를 좀 해보죠. 김문기 총장 부자. 오늘이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었는데 끝내 출석하지 않았죠? 네, 잠시 귀국했던 김문기 총장은 지난 주말에 다시 중국으로 떠났고요. 또 차남 김길남 이사는 국내에 있으면서도 치주염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 같은 경우에 결국 동행 명령이 의결이 되면서 오늘 출석을 했어요. 예. 김문기 총장 부자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었던 겁니까? 네, 교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김길남 이사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고요. 김문기 총장에 대해선 형사 고발 여부를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논의를 하겠다. 예.
자, 만약에 이렇게 고발이 되거나 이게 동행 명령이 이제 불응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벌이? 네, 우선 김문기 총장을 고발하겠다는 근거부터 말씀드리면 국회 증언감정법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김길남 이사의 경우엔 이른바 국회 모욕죄가 더해져서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고발이 있더라도 검찰이 약식 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례로 MBC 파업 사태에 관한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김재철 전 MBC 사장의 사례가 있는데요. 검찰은 김 전 사장의 동행명령장 거부권은 혐의 없음 처분을 했고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약식 기소했습니다. 네. 자, 한국거래소, 증권거래소가 라오스 거래소에 투자한 일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투자 근거가 표절된 보고서에 근거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1년 라오스 합작거래소에 투자해서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이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보고됐던 타당성 보고서가 1년 앞서 작성된 캄보디아 보고서를 표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표절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직접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왼쪽 화면이 2007년 작성된 캄보디아 보고서고 오른쪽이 2008년 작성된 라오스 보고서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요. 유일하게 다른 부분은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라는 국가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료를 공개한 통합진보당 이상교 의원은 라오스 보고서가 캄보디아 보고서의 후반부 20페이지를 그대로 표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렇게 베낀 부분 말고 또 다른 부분들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네, 이 라오스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보고서와 비슷한 내용을 뺀 나머지 부분은 라오스의 정치, 산업 등에 대한 개론인데요. 그런데 상당 부분이 라오스 한국 대사관의 안내글과 동일했습니다. 네,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한국거래소 직원 5명은 총 1,745만 원가량의 출장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분은 캄보디아 보고서라는 이전의 보고서를 베낀 거고요. 예. 나머지는 주한 라오스 대사관의 라오스 한국 대사관의 안내글을 베낀 그런 의혹이 있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까 라오스 거래소에 투자해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데 손실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2011년 135억 원 투자로 설립된 라오스 합작거래소는 적자 행진을 연이어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라오스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은 국영전력회사와 국영상업은행, LWPC 컨벤션 등 3개사뿐인데요. 이 때문에 한국거래소는 거래 수수료 등의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오스 합작거래소 때문에 한국거래소가 보는 적자는 2011년 4억 9천만 원, 2012년 12억 4천만 원, 2013년 12억 8천만 원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네. 자, 왜 이 MB정부에서 투자한 일들은 왜 다 이 모양입니까? 예. 경찰이 체증 판독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네, 경찰이 단순히 체증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체증 판독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증 판독 프로그램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의 신원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들을 비교해서 피의자가 맞는지 확정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이 공개한 연도별 체증자료 입력 현황, 그러니까 체증 판독 프로그램 사용 현황입니다. 2009년 약 5,500여 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0년 2,300여 건, 2011년 3,400여 건, 2012년 4,000여 건, 2013년 5,300여 건까지 증가해왔고요. 예,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 동안에만 23,700여 건의 체증자료가 활용됐습니다. 2008년 이전 7년간 13,317건보다도 13,000여 건 더 많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예. 체증 사진을 집어넣고 네. 그 체증 사진에 찍힌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걸 뭐 잘 맞추면 이 판독 프로그램을 돌려서 신원을 잘 확인해내면 포상금까지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판독 실적, 그러니까 피의자로 지목된 인물을 촬영한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역시 2009년 50명에서 지난해 81명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네, 자료를 공개한 김 의원 측은 구체적 지급 내역과 예산을 요청했지만 경찰청이 정보비 소관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체증 프로그램에 집어넣을 사진을 찍은 사람한테 포상이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포상금은 누가 지급한 겁니까?
포상금은 경찰청 측에서 지급을 한 것이고 그 예산이 어떻게 지급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국정원 포상금이다, 국정원 예산이 반영된 거다 이런 의문은 뭐 근거가 없는 겁니까? 예, 김 의원 측에서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청 쪽에 소속된 인물이 국정원 쪽에서 나왔다는 것으로 생각될 만한 답변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이 그에 관한 자세한 그런 통계라던가 그런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지의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들이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해라 이런 주장을 하면서 동맹휴업까지 경고했습니다. 그 성과급적 연봉제라는 게 뭡니까? 네, 현재 국립대학 교수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하위 50%의 연봉을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상위 50%에게 급여를 더 준다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 받거나 덜 받은 연봉은 다음 연도의 기본급 결정에 반영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인센티브가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과급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정권에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돼 국립대학 조교수, 부교수한테만 적용됐는데 내년부터는 정년을 보장받는 교수까지 전면 확대 시행될 방침입니다. 네. 자, 이에 대한 그 교수들 입장은 뭡니까? 네, 전국 국립대학교 교수들로 구성된 국교련은 상호 약탈적 보수제도인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교수들은 이 보수체제가 공무원 중 유일하게 국립대 교수들에만 적용되고 있다면서 학문 업적을 논문 편수라는 숫자로만 재단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또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를 위한 투쟁의 시작으로 교수들은 성과급 산정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서울광장에서 좀 이색적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예. 멍 때린다는 표현이 있죠. 네, 어떤 대회입니까? 네, 말 그대로 멍 때린다. 그러니까 주최 측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신 나간 것처럼 오랫동안 가만히 있는 사람을 뽑는 대회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과학적인 기준도 있었습니다. 심박 측정기까지 달도록 해서 심박수가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사람이라는 그 기준을 세워놓은 건데요. 이 대회 결과 최연소 신청자였던 9살 초등학생 김모양이 우승했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화면 마지막에 나왔던 게 낯이 익은 예. 그런 조각상이에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예. 근데 머리 부분에 가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트로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승한 김모양이 받게 된 트로피가 바로 지금 보시는 방금 전에 보셨던 그 트로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MBC 내부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23일 공개된 조직 개편안 때문입니다. 수익성 제고를 내세운 MBC는 각 부문마다 사업부를 만들겠다고 했고 보도본부에도 뉴스 사업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조차 돈벌이에 본격적으로 동원하겠다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언론사의 교양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조직 개편안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MBC는 교양 제작국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MBC 노조의 주축이며 PD수첩을 제작하던 시사교양국을 시사제작국과 교양제작국으로 분리시켰던 MBC입니다. 이제 교양제작국을 폐지하고 나면 다음 수순으로 시사제작국에 손을 댐으로써 그나마 명맥을 잇고 있는 PD수첩까지 숨통을 끊겠다고 나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MBC의 이번 교양제작국 폐지는 MB정부 초기부터 시작된 PD수첩 손보기 제3라운드로 이해됩니다. 지난 14일 PD수첩은 구멍난 해외 자원개발 사라진 나라 돈 2조 원을 보도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2009년 캐나다 부실기업 인수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크게 부각됐고 현 정부 실세 중의 실세인 최경환 부총리 책임론으로 이어졌습니다. 1000회를 넘겨 방송해온 PD수첩은 여전히 언론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반면에 보도 전문 채널 YTN이 오늘 새로 시작한 시사탕탕 같은 프로그램은 종편 추종의 최전선입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난 3주간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부각된 현안은 국감 시작 전에 예상했던 현안과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국감 직전까지만 해도 세월호 참사와 군부대 인권침해 문제 등에서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감 공식 일정이 끝난 지금은 MB 자원외교 실패와 통영함 비리로 대표되는 군납 비리에서 상대적으로 여론 환기의 효과가 컸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목받은 주요 현안들을 강신혜 PD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성과 중 하나는 MB 자원 외교 실패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부각됐다는 점입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나온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부실 인수 보도가 영향을 미쳤고, 야권에서도 멕시코 볼레오 동강 사업,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 등으로 인한 엄청난 규모의 투자 실패를 파헤쳤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정부 5년간 해외 자원 개발에 총 26조 1천억 원을 투자했고, 이 중 회수된 투자금은 3조 6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자원외교를 진두지휘한 지식경제부의 장관이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조명되기도 했습니다. 민주연합은 자원외교 비리를 권력형 비리, 이른바 게이트로 보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통영함 비리도 이번 국정감사의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해군이 1,600억 원을 투입해 제작한 통영함에서 서류 위조를 통한 납품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국감 전 실무진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었지만 방위사업청 차장 등이 개입된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지고 군 고위층 책임도 지적됐습니다. 통영함 비리를 계기로 불거진 방산비리 역시 민주연합의 국정조사 요구 대상입니다. 카톡 검열 논란은 국감 직전에 나온 다음 카카오 출범 기자회견이 도화선이었습니다. 검찰이 상시적인 사이버 모니터링 방침을 공표하면서 이른바 카톡 검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지난 1일 다음 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는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8일에는 다음 카카오 측은 그동안 고객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긴 데 대해 사과하고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 압수수색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국감에서는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전반적인 감청, 압수수색 실태 등을 보여주는 각종 자료들이 공개됐습니다. 국정감사 관심사 중 하나였던 원전 문제는 삼척원전에 좀 더 많은 관심이 모였습니다. 계기는 지난 8일 삼척원전 유치 신청 서명부 공개였습니다. 3년 동안 행방불명 상태로 알려졌던 서명부에는 서명 조작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삼척시에서 원전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돼 85% 반대라는 결과가 나왔고,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윤상직 산자부 장관과 김양호 삼척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사학비리 문제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 과정에서부터 논란이었습니다. 여당 대표 비호 의혹 속에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증인에서 배제된 뒤 국감기간 내내 미국에 체류했고, 상지대 김문기 총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출장을 떠나버렸습니다. 국정감사 중에 이인수 총장은 논문 표절 의혹과 논문 심사 교수 동생의 교수 특혜 채용 의혹이, 김문기 총장의 경우 총학생회 간부에 대한 매수 의혹 등이 불거졌지만 끝내 국감장으로 불러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밖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여자로 불리는 김성주 대한적십사사 총재와 이인호 KBS 이사장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성주 총재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 후 중국으로 도피성 출장을 떠났다가 뒤늦게 출석해 여당 의원들로부터도 질타를 받았고, 이인호 이사장은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나와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건국에 공로가 없다, 상해 임시정부는 정부도 아니다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오늘 국정감사 공식 일정 마지막 날에 특히 주목을 받은 2명의
보셨지요? 나도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간 해양 교통사고였습니다. 영화 다이빙벨에 따르면 이 이종인 대표는 마치 영웅인 것처럼 정부에 항거하는 인명구조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영웅인 것처럼 묘사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마치 우리 정부가 다이빙벨 투입을 막은 것처럼 꾸며냈다고 합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사기극이, 다이빙벨을 둘러싼 이 터무니없는 사기극이 영화로까지 제작이 되어서 이 극장에서 버젓이 상영되는 것이 우리는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이러한 시도는 근절되어야겠습니다. 자, 어르신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영화를 자, 진정하세요. 말하지 마세요. 이상하세요. 가세요. 앉으세요. 영화를 만든 어르신들 영화를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영화를 봐주시고 그 속에 진실이 없으면 저희를 보내주십시오. 어르신들 영화를 한 번만 봐주십시오. 어르신들한테 일방적으로 잘못된 말씀을 드려서 안 되죠. 무슨 일반된 잘못을 했는데 거짓말을 말씀하시는 거짓말을 했는데 다이빙벨이 진도 아파트에서 가능한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 영화를 보시면 이분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속지 마십시오. 영화 저희가 드릴게요. 네, 주세요. 영화표 드릴 테니까 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보시고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해 여러분, 1시간 동안 뉴스 보시느라고 재미있으셨어요? 네. 제가 일단 그 기간 동안에 내일 강의할 때 현장에서 나오는 누구세요? 현장 강의안을 수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다음에 전화를 4통을 했어요. 우선 결론적으로 나는 데이터 무제한을 쓰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추가 구매가 안 된대. 데이터 무제한이기 때문에 데이터 추가 구매가 안 된대요. 예. 그래서 아까 왜 에그 안 쓰는 거 있다 그랬던 분 있죠? 예. 스트롱 에그 갖고 계시는데 안 쓰시는 분. 그러니까 이게 좀 그리고 KT도 지금 데이터 완전 소진이야. KT를 완전 소진했기 때문에 현재 KT 아이폰으로 지금 방송이 안 돼. 예. 예. 아까 그분 계셨는데 지금 방송 못 보고 계신가 봐요. 에그를 구해야 돼. 지금 내가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에그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30기가까지, 그러니까 30기가까지 쓸 수 있는 5,000원에 30기가를 쓸 수 있는 와이브로 30기가까지를 5,000원에 쓸 수 있는 저기는 가입되어 있어요. 근데 에그가 고장이 나가지고 못 쓰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고장난 에그 부분을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에그를 안 쓰시는 분 있으시면 저한테 좀 보내주실 수 있는지. 에그 있는 대리점이 없어요. 지금 이제 정 안 되면 내일 이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를 제가 가입을 해서 새로 가입을 해서 내려가면 그니까 안 쓰시는 에그가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매달 5,000원만 내고 계속 30기가씩을 더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그걸 갖고 계신 분이 아무도 없으시면 제가 그냥 내일 가서 매달 3만원씩 내고 그냥 또,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이번 달이 아니면 다음 달에 언제 갈지 모르잖아. 우리 조카가 가버리고 나면 야외 방송을 언제 할지 모르는데, 내일 부산 때문에 매달 3만원씩 2년을 약정을 해야 돼. 60만원을 주고. 그러니까는 36만원씩 72만원을 주고 약정을 해야 되는 거야. 예. 그 지금 저한테 퀵서비스로 주실 수 있는 분, 아니, 그니까, 텔레그램을 보라고요? 예. 에그를 급하게 구하고 있는 중인데, 그럼 뭐 내일 부산은 방송 못하는 거지 뭐. 방송 안 하고 그냥 갔다 오든가. 그러니까 지금 써님? 네. 써님 그 KT에서요. 구매할 수가 없다고요. 제가 데이터 무제한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따로 구매할 수 없대요. 방법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KT에 안내 100번의 전화를 참, 내가 물어봤잖아. 내가 지금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몇만 원 더 낼 테니까 LTE 속도로 내가 데이터를 쓰고 싶다 그랬더니 안 된대. 살 방법이 없대요. 이연범님 이해하시겠죠? 가만히 있어보자. 네. 잠깐만. 오브소울님이 지금 텔레그램을 주셨어요. 잠깐만요. 지금 오브소울님이, 예, 텔레그램으로 KT 와이브로 에그 공기기가 하나 있는데, 일단 지금 보내봤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지금 그걸, 여러분이 지금 텔레그램으로 지금 연락을 해오셨어요. LTE용은 아니지만 요금제 가입해서 쓰고 있는 에그가 있고 용량이 50기가까지 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난 50기가 얘기는 처음 듣는데?
예. 미아동에 사시는 분. 현재 LTE 액은 없죠? 지금, 일단, 잠깐만요. 또, 그니까 일단 뭐냐면 고화질로 볼 수 있다. 지금 미아동에 사시고. 근데 내가 방송 중인데 그러니까 일단 이걸 내가 받아야 되잖아. 예. 내가 지금 받아야 되는데 잠깐. 자, 인천 분은 일단, 가만있어 봐. 좋아 서현님. 일단, 지금 갖고 계신 그 에그가 10기가인지, 예, 10기가인지 아닌지를, 그니까 그 일단, 현재 에그를 갖고 계신 분 중에 KT가 LTE 액은 없죠. 예. 일단, KT가 LTE 액은 없죠.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그 LTE 에그가 있는지, LTE 에그인지 아닌지가 LTE 에그가 KT에 있긴 있다. 근데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LTE 에그인지 아닌지 지금 일단 잊지 말자 0416님 예 저기 그 속도를 확인해 주세요. 지금 LTE 에그는 아니다. 그러면 3G 에그인 거죠? LTE 속도. LTE 에그가 속도가 빠르진 않다.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 여러분. 이제 그 텔레그램으로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아까 오브소울님한테, 그니까, 안 쓰는 공기계를 저한테 후원하시겠다. 그니까 이제 안 쓰는 공기계를 뭐 몇만원 받고 팔 수 있대요. 인터넷에. 인터넷으로 안 쓰는 그니까 공기계를 몇만원 받고 파실 수 있는데, 그 파실 수 있는 LTE 기계를 저한테 후원하시겠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네. 지금 아까 오브소울님께서 주시고 싶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 와이브로 에그. 와이브로 에그가 4G고, 그 와이브로 에그면 LTE랑 비슷한 거 아닌가? LTE 에그가 하이브리드 에그 같은 건데, 같이 쓰는 거다. 하이브리드 에그가. 자! 일단, 현재 나타난 문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계로 내일 생방송이 안 돼요. 내일 생방송이 안 돼. 내가 삼성 캠코더는 고장이 났고, 자, 일단 문제를 차분하게 설명할게요. 삼성 캠코더는 고장이 났고, 그 다음에
이걸 고칠 수도 없는 고장이 났고, 그리고 이제 내가 아이폰하고 아이패드가 있는데 아이폰이 기본 데이터를 다 썼기 때문에 하루에 2기가까지는 된다 그랬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3mbp로 되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3mbp로만 연결이 되고, 이것들이 거짓말이야. 10기가까지 쓴 다음에 2기가까지를 쓰면 그 다음에 3mbp로 다운된다 그러더니 지금 그냥 3mbp야. 내가 지금 KT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 3mbp로는요, 저기 방송하기가 안 돼요. SKT 액은 안 돼. 왜냐하면 SKT는 너무나 잘 끊기기 때문에 방송하면 계속 방폭이 돼. 예. 그러니까 2기가를 매일 더 준다더니 내가 물어봤어. 지금 KT에 100번에 전화를 해서 하루에 2기가까지는 더 쓸 수 있다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그걸 파악할 방법이 없대. 파악할 방법이 없는 거야. 결국은 2기가까지는 매일 쓰고 그 다음에 3mbp로 다운된다더니 그게 거짓말이야. 그냥 기본 소진량 10기가를 쓰고 나면, 예, 기본 10기가 쓰고 나면 그냥 3mbp야. 3mbp.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방송이 안 돼. 내가 지금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지금 오늘 인터넷 처음 킨 거다. 그랬더니만 자기네들 파악이 안 된대. 그러니까 10기가까지는 한 달에 LTE로 쓰고 그 다음에 매일 2기가씩을 LTE로 쓸 수 있다더니 그게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 LG는 하루에 2기가를 줘요. LTE로 2기가를 주는데 너무 빨리 끝나. 4시간이면 끝나.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 아,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안경 낀 화원님, 혹시 데이터 남았어? 데이터 지금 남아있어? KT 약정 위반이지. 지금 중요한 건 약정 위반 다음 문제이고, LTE 속도로 방송 가능한 속도예요? 방송 가능한 속도야? 일단 우리가 시청하기는 다른 그 기계를 근데 자기 걸로 나 녹화해야 되잖아. 3메가면 방송이 될 것 같은데 한번 돌려보세요. 에그는 테더링이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기 뭐야 내가 안경 낀 화원님 데이터를 지금 쓸 수 있는 상황인가? 자 일단은요. 일단 데이터를 많이 갖고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저기 누구지? KT 와이브로 공기계 갖고 계신 님, KT 와이브로 공기계 갖고 계신 님, 네 보내주세요. 잠시만, 퀵 서비스가 얼마죠? 착불 퀵 서비스가 얼마지? 내가 옛날에 와이브로로 방송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와이브로로 방송은 돼. 그래서 지금 어디서 하신다는 거지, 이분이? 혹시 뭐 부산 이렇게 사시면 그냥 내일 받으면 되고. 잠깐만.
에그는 와이브로 속도로 고정되어 있고 LTE 속도는 없다. KT 에그 와이브로 작동하는데 3G보다 빠르고 LTE보다 느리다. 맞아요. LTE는 아니고 의정부 근처에 사시는 분. 오브소울님 텔레그램 좀 확인해 주세요. 가만있어 보자. 자, 잠깐만요, 여러분. 노래 하나 듣고 계세요. 예. 지금 일단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예. 쏟아지는 빗방울을 피해갈 순 없는 거죠. 비 몇 방울 맞는다고 어떻게 되지는 않아요. 괜찮아 괜찮아. 뒤를 돌아보지 마요. 돌아보긴 잃은 거죠. 넘어지면 좀 어때요. 비가 나도 괜찮아요. 다시 또 새살이 돋아나 2년. 2년 전, 내 거가 3년 됐거든요? 일단 제가 지금 세 분하고 얘기 중이니까요. 네, 그 우리 에그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요. 감소 이 세 분 다 안 돼. 자, 일단 그럼 지금 그 기계를 주실 수 있는 분하고 지금 텔레그램을 했거든요. 예, 이제 될 것 같아. 둘 분 중에 한 분은, 그러니까 공기계를 두 분이 지금 갖고 계시고, 예, 한 분은 보니까 동생 거야. 일단 지금 또 한 분이 예, 잠깐만요.
자, 우리 오브소울님께서, 예, 자, 일단, 오브소울님께서요, 그 기계를 지금 가지고 오시겠대요. 예, 그, KT 와이브로 에그를, 네. 보내주신답니다. 예, 네. 자, 됐어요. 지금, 일단, 오브소울님이, 네. 자, 가져오신다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예,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네. 우리 오브소울님께서, 저희 집 주소를 아시나? 주소 아시는지? 해결됐어요. 일단 내가, 에그 공기계를 구한 거야. 이분이 얼마 전에 해약하셨대. 얼마 전에 해약하시고 안 쓰시는 에그라니까, 뭐 약정이 걸려있거나, 지금 사용하시는 에그를 지금 많은 분들이 빌려주신다 그랬는데, 그건 내가 또 만나서 돌려줘야 되잖아. 근데 이분은 안 쓰시는 거래. 그러니까 딱 맞잖아. 예. 그래서 제가 이분 거를 받아서 가지고 내려가면 되는데, 와이브로로 방송이, 일단 그 다음 문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서면역에서 와이브로가 안정적으로 접속이 되는지, 자주 끊기는지,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안경끼나원님, LTE 데이터, 지금 아직 남아 계신지, 예. 일단 이 오브소울님이 주시는 그 기계를 제가 내일,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스트롱에그라고 하셨던 것 같아. 이 기계를 주신다니까 이 기계를 가지고 내려가면서 시청하기를 하면서 가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거기서, LTE 저기는 없구나. 데이터는. 와이브로가 잘 끊겨? 어떡하냐. 와이브로가 잘 끊긴다. 요금제를 제가 이번 달에 바꿨어요. 이번 달에. 잠깐만. 지난달이었나? 아니야, 이번 달에 바꿨어. 잠깐만요. 오늘 제가 참고인으로 신청한 김부성 씨의 경우는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증폭된 비리를 폭로했고 떨리시진 않으세요? 네, 많이 떨립니다. 예. 기자들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OECD 가입국가고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 대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11년을 이 관리 비리, 난방 비리에서 뛰어들어서 직접 해보니까 정말 연예계를 떠날 생각하고 심지어는 조국을 떠날 생각하고 어디 가도 마찬가지니까요. 난방 비리는 40년 전부터 우리 아파트가 생길 때부터 정부에서 주민자치 일이니까 알아서 해결하라고 사실은 수십 년간 손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개입을 안 해주시고요. 정말 여러분들 너무 바쁘신 거 알지만요. 저는 연기자 아닙니까? 연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한 번은 이제는 한 번 좀 40년 동안 쾌쾌 묵은 관피한데요. 여야가 어디 있고 이게 사상과 이념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새누리당에서 특히 집권당에서 6월에 민생 하시겠다고 반바지 입고 한번 하셔서 싹쓸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4대 악이라고 해서 음식을 넣으셨는데 의식주 생활입니다. 의식주입니다.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주거 생활을 5대 악으로 해서
정말 발빠르게 입법을 해주시면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많은 알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예. 네네. 일어나셔도 괜찮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순례 씨는 돌아가셔도 좋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만하시죠. 정말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전 정말 연기가 하고 싶지 이런 데 오고 싶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연기자로 돌아가기를 여러분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모습 시리즈 2와 함께 청관 요금제 변경 안 된대요. 예. 요금제 변경이 안 된대. 내가 10월 7일 약간 인천 갔다 와서 인천하고 광화문 방송을 하고 나서 데이터가 모자라가지고 데이터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금제를 변경을 했거든. 그런데 이제 그걸 이미 다 썼기 때문에 다시 변경하려 했더니 이번 달에 안 된대. 일단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에그를 가져가긴 가져가는데 시청하기는 상관이 없어. 방송하기야. 방송하기가 자꾸 끊겨버리면 이게 이제 이 에그로 방송하기가 자꾸 끊겨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렌탈 요금제고 뭐고 다 안 된대. 나는 지금 내가 지금 무제한 요금제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더 쓸 수가 없대. 아이유당님, 내가 지금 데이터를 더 쓸 방법이 없냐 할 때 없대. 내가 데이터를 더 사겠다. 안 된대. 나는 무제한 요금제이기 때문에 추가로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대요. 예. 새로 나온 LTE 에그가 없다고. 새로 나온 LTE 에그 어디서 사요? 그러니까는 무제한이 가짜야. LTE 무제한이 아니라 LTE 속도는 10기가까지밖에 안 되는 거고 대리점 어디 가면 있는데 LTE 그러니까는 돈텔파파님, 내가 오늘 8군데 돌아다녔다고. LTE 에그 파는 데 한 군데도 없어. 하이브리드 에그라는 거를 파는데 하이브리드 에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이브리드 에그? 지금 돈텔파파님 님이 얘기하시는 게 하이브리드 에그예요? 님 매장이 어디신데요? 전화국에 있어요. 전화국에. 내가 전화국에 있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지금 야외 방송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8군데를 다니다가 안 돼서 노원 전화국에 갔어. 그래서 노원 전화국에서 공주. 앞으로 돈테파파님 아무 말하지 말아요. 채팅창에 쓰면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노원 저길 갔었다고. 노원 전화국을 갔는데 하이브리드 에그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런데 하이브리드 에그를 2년 약정 29,000원씩 주고 2년 약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매달 20기가를 쓸 수 있는데 2년 약정으로. 그러면 돈 3만원 돈이야. 그러면 내일 부산을 위해서 내가 72만원을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밥을 못 먹었어. 데이터 때문에. 지금 LTE 데이터 무제한이라는 게 가짜야. 이것들이요, 작년에는 LG에서 LTE 무제한이 있었어요.
작년에는 LTE 무제한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새끼들이 없앤 거야, 그 상품을. 그러면서 나한테 뭐 고객님 사용하시는 데이터가 얼마 안 된다고, 그러면서 더 좋은 요금제가 있다, 무제한 요금제를 바꾸라 해서 바꿨다? 다시 그 요금제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무제한이냐. 여러분 지금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무제한인데 72만 원이요? 라고 물어보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KT에서 데이터 무제한이라고 79 요금제를 쓰고 있다고. 그럼 이 79 요금제는 10기가까지는 LTE로 이렇게 쭉 주고, 그 다음 날부터는 하루에 2기가씩은 LTE로 준 다음에 그 2기가가 지나면 그 3mbp로 떨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내가 물어봤어. 내가 오늘 인터넷 처음 켰다. 그러면 저기 2기가를 안 썼는데 왜 지금 데이터 테더링이 안 되냐? 그리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데이터 테더링 자체 연결이 안 되는 거야. 2기가까지 안 썼는데. 그래서 내가 2기가를 안 썼는데 왜 이게 테더링이 안 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이 2기가씩인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야. 원래 2기가를 다 쓰면 테더링이 안 되는 건데 그냥 테더링이 안 돼. 그래서 너네 2기가까지는 쓸 수 있다 그러지 않았냐? 왜 2기가 안 썼는데 지금 그 아이패드를 연결해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안 되냐? 그랬더니만 자기네들이 하루에 2기가 썼는지 안 썼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2기가를 쓰고 그 다음에 3mbp로 넘어간다더니 그게 거짓말이라고. 그냥 3mbp야. 3G보다는 빠르다는데, 3G보다는 빠르다는데,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된다는 게, 그러면 확인이 안 되면서 어떻게 그러면 자르고 3mbp로 바꾸냔 말이야. 무제한 거짓말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오늘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안 돼가지고 노원 전화국을 찾아갔어. 그랬더니 하이브리드 에그라는 게 있는 거야. 속도가 더 빠른 거. 그런데 그게 한 달에 3만 원을 줘야 되는 거야. 2년 약정으로. 벤치비로 속도 얘기를 해도요. 그게 2기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지. 벤치비로 지금 속도를 확인해보면 뭐라는 거니? 자, 일단 여러분 에그는 하나 오고 있어요. 에그는 오고 있는데 에그로 방송하는 게 되게 불안정한 거야. 부산 서면역에서 에그로 방송하는 게 불안정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방법은 뭐밖에 없냐? 우리가 모두 마음을 비우는 거야. 우리 모두가 마음을 비우고, 모두가 마음을 비우고 내일 방송이 현장에서 많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 방송이 현장에서 많이 끊어질 수 있어요. 그걸 감안하시고, 그걸 감안하시고 내일 현장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방송을 시청하실 때 방송이 자주 끊길 수 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마지막 누가 있어? 박 PD란 보루가 있다. 자, 방폭되면 또 키고 방폭되면 또 킬 수 있는 박 PD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내일 부산 분 중에 그 아이폰을 갖고 계시고 아이폰을 갖고 계신 분 중에 아직 데이터를 이번 달에 쓸 수 있는 데이터를 그 한 4기가 정도 이상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내일 부산 분 중에 아이폰을 쓰시면서 그 4기가 정도의 데이터를 저한테 그 전화기 자체를 빌려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현장에서 그 LTE 방송이 가능하고 아니면 와이브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데이터 무제한이라는 말이 실체가 무엇인지 이렇게 직접 경험을 하네요. LTE 공기계를 구입해서 무제한 요금제 가입하고 하루 이틀 쓰다가 해지하면 안 될까요?
아무 약점 같은 거 없으니 가능하지 않을래나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이제 그 LTE 공기계를 구할 수 있냐고. 지금 LTE 공기계가 한 달이 안 됐대. LTE 공기계 하이브리드가 한 달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공기계를 구할 수가 없어. 전부 다 이 하이브리드 그 에그는 3만원짜리 가입을 해야 쓸 수 있는 거야. 10기가면 그러니까 10기가 15,000, 2만원이야. 10기가면 2만원, 20기가면 3만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 현장에서 아이폰 최신형을, 그러니까 아이폰 5 이상, 아이폰 5 이상 갖고 계신 분 중에 데이터 요금이 남아있다. 4기가 이상 남아있다. 수유 직영점에 뭐가 있는데요? 깜찍한 공주님, 우리 동네도 있어요. LTE 에그. 깜찍한 공주님, 예, 우리 동네도 하이브리드 에그 있다고. 하이브리드 에그가 있는데, 그런데 그 에그는 내가 살려면 72만원을 줘야 된다고. 2년 약정해야 살 수 있다고요. 깜찍한 공주님, 작은 시인님 내일 오시면 빌려주실 수 있다. 안 깜찍해. 끔찍한 공주야. 지금까지 얘기할 때 뭐 들은 거야 지금? 나 지금 밥도 못 먹었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너무 뭐라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돕고 싶을 땐 잘 듣고 도와야 돼. 내가 지금 이 얘기로 40분을 떠들고 있잖아. 똑같은 얘기를. 나 지금 배가 고파. 자, 일단 조용히 하고, 작은 시인님, 지금 데이터 내일 저한테 아이폰 빌려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자자, 우리 작은 시인님, 내일 저한테 데이터 아이폰 빌려주실 수 있다는 겁니까? 기계 데이터 몇 기가 남으셨어요? 테더링으로는 안 돼. 테더링으로는 불안정해요. 이게 테더링을 하려면, 연결을 하면 테더링을 하면 다른 와이파이 기계가 막 접속을 하면 끊겨. 지금 내가 여러분 앞에서 풀을 뜯으라는 얘기야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먹방하자는 얘기가 나오냐? 내가 하이브리드 에그를 갖고 계시다. 오케이. 하이브리드 에그 갖고 오세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갖고 가는 에그는 시청용이야. 시청하는 용으로 쓰고, 그 다음에 작은 시인님이 하이브리드 에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이브리드 에그도 만약에 이렇게 그 기기가 여러 대가 연결되어 있다든가, 다른 기계에서, 그러니까는 내가 에그를 써봤어. 에그를 써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에그에 연결되어 있는 기계가 뭐 한두 대가 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인터넷을 하다가 중간에 전화가 왔어. 그럼 전화를 받아. 그러다 다시 인터넷 접속을 하잖아. 그러면 이 연결이 살짝 또 불안정해져. 그러면 방송은 그냥 싹 끊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이브리드 에그를 나만 쓰고 아무도 안 쓰고 당연히 모든 에그는 비번이 걸려 있어요. 당연히 모든 에그가 비번이 걸려 있는데, 나만 쓰게끔, 그러니까 그 기계 전체를 나 혼자 쓸 수 있게끔 비번을 걸어 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 방송이 아주 안정적이지 않으면 안 돼.
오케이. 작은 시인님 걸로 그럼 하이브리드 에그를, 예. 자, 현재 아이폰을 빌릴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또 아이폰의 문제는 뭐냐? 내가 만약에 다른 아이폰을 빌렸어? 한참 방송하고 있어? 전화 오면 방송 끊겨요. 내가, 자, 작은 시인님, 내일 꼭 와야 돼. 내가 하루에 데이터를 지금 아이폰하고 해서 하루에 지금 한 8기가 정도 쓴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내일 등록할 에그를 가지고 가서 그건 시청용으로 쓰고, 하이브리드 에그는 방송용으로 쓸 거야. 방송용으로. 그러니까 내일 하이브리드 에그를 갖고 와 주시고요. 내가 아이폰으로 방송을 하다가 누가 전화를 하면 끊겨. 방송이. 응. 예. 네. 자, 일단 현장에 가봅시다. 내가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제 아까 막 돌아다녔는데, 예. 자. 지금 아프리카에서 내가 왜 방폭이 그때 광화문에서 20번 됐냐 문의를 했더니 답변이 왔어. 어저께 내가 아이폰 방송하는 거 봤죠? 자, 어제는 방송 안 끊겼잖아. 예. 자, 오브소울님께서 저한테 시청용 에그를 주시기로 했고요. 저한테 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건 추가 비용 안 들어. 내가 지금 가입해 있는 그 5,000원짜리로 되는 거고, 내일 그 작은 시인님의 하이브리드 에그로 방송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도 혹시라도 방송이 끊길 수 있으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예. 자. 됐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 너무 바빠. 너무. 내가 미칠 것 같아. 자. 일단 와이파이 뭐라고? 와이파이 존 완벽. 와이파이 존도 안 돼. 와이파이 존이 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와이파이 존이 불안정한 이유. 이게 주변에 기계가 접속할 때마다 살짝씩 끊긴다고. 와이파이 존에 여러분이 와이파이를 들고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끊기는 걸 못 느껴. 왜냐면 여러분이 접속해 있는 페이지는 연결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같이 방송하는 사람은 아주 순간만 끊겨도 방송이 폭파되는 거야. 아주 잠깐만. 그러니까 온전히 유지가 돼야 돼. 예. 부산 가는 방송 못해요. 부산 가는 방송은 못해. 하이브리드 에그가 부산에 있어. 예. 부산 가는 하이브리드 에그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예. 가는 방송 못하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두 사람이랑 문자를 보내다가 잘못 보냈네. 예, 잠깐만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내가 아까 이제 막 돌아다니면 8군데를 도는데 내 입장이 어땠겠어.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근처를 돌았지. 한 군데 가고 두 군데 가고 세 군데 가는데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전화국을 갔지. 전화국에서 하이브리드 에그를 72만 원을 주고 가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혀서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B3000이라는 그 10,000원짜리 그럼 2년이면 24만 원이면 되잖아. 그 10,000원짜리 B3000을 찾아서 내가 노원구 상계동 일대를 KT마다 돌아다녔어. 안 되는 거야. 그때 딱 든 생각이 밥도 못 먹었잖아. 무슨 생각? 하나님이 기어코 안 해주실 땐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시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럼 가지 말까요? 이랬어. 가지 말까요?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시청자들한테 공기계 에그를 달라고 그래라. 하나님이 시청자들 중에 공기계 에그 안 쓰는 거 있으면 달라고 그래라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얘기를 해본 거지. 근데 이게 시청자들한테 공기계 에그를 달라고 그러면 이게 공기계 에그를 팔더라고요. 몇만 원씩 받고 몇만 원씩 받고 파는 기계라는 거야. 근데 그걸 누가 주겠냐고. 이게 팔면 다 돈인데 이걸 누가 주겠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달라고 그러래.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를 한 거야. 혹시 공기계를 나한테 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속으로는 씨발 구걸하는 것 같아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공기계를 주시겠다는 분이 계신 거고, 예.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내가 조금 아까 근데 이게 와이브로로 방송이 자꾸 끊기는데 어떡하죠?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더니 현장에서 나한테 지금 조금 아까 내가 그랬잖아. 현장에서 내일 아이폰을 나한테 빌려줄 사람 있냐 그랬잖아. 현장에서 구하면 되지 이러시는 거야. 내가 아이폰 달라고 그런 게 내 생각에는 아이폰을 나한테 빌려주면 그걸로 방송할 수 있잖아. 그래서 현장에서 아이폰 빌려주실 분 그런 거야. 그랬더니만 그때 작은 시인님이 딱 나타나서 그 하이브리드 에그를 빌려주시겠다고. 그래서 이게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굶기신 대신 저에게 해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하이브리드 에그를 가지고 내일 방송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시청하기는 내가 나의 에그를 가지고 갈 거고, 근데 이제 가는 과정에서 혹시 이 아이폰으로 방송을 할 때 한번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아이폰으로 방송이 되는지 한번 해보고, 자꾸 끊기면 그 하이브리드 액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의 길고 긴 부산. 자, 그래서 이제 부산을 갑니다. 잠깐만. 아주 중요한 거 또 하나 해결해야 돼. 정말 죄송해요.
일단 내가 이번에 이제 내일 부산을 가는데 저번에 광주 가면서 오고 가는데 운전해가지고 6시간쯤 걸렸잖아요. 예. 오고 가는데 한 번에 한 5시간에서 6시간이 걸렸어. 그러면 그리고 이제 너무나 힘들어갖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부산은 KTX로 가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30만 원을 주고 표를 끊었잖아. 33만 원. 예, 우리 그 노란별님이랑 저기 안경 낀 화원님이랑 셋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33만 원을 주고 KTX를 끊었어. 그 왕복 한 사람당 11만 원 정도, 11만 몇천 원이야. 그래서 한 35만 원 정도를 주고 지금 이제 그 KTX를 끊어놨는데, 그런데 현장에서 지금 부산 노조분들이 의논하실 일이 있다는 거야. 내일 강연을 잡아주신 분들인데 내일 의논하실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올라오는 기차가 10시 22분 기차인데 그러면 안 될 것 그분들이랑 얘기하다 길어지면 기차를 놓쳐.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기차를 취소해달라는 조치를 하느라고. 도착 시간 알려고 하지 마. 도착 시간 알아서 뭐하게. 미리 나와 있게? 예. 뭐가 느려? KTX 와이파이. KTX 와이파이 되는데, 마중 가려고? 여러분, 부탁이 있어요. 내가 현장에 일찍 도착하면, 내가 현장에 일찍 도착하면 한번 시험 방송을 해볼게. 아니야, 하이브리드. 작은 시인님, 우리 방송국용 전화기 있죠? 작은 시인님 계십니까? 우리 방송국용 전화기로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작은 시인님하고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작은 시인님하고 만나서 그 방송을 안정적으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 미리 만나야 될 것 같아요. 4시부터 방송인데 서면역에서 3시 반에 아까 문자를 보냈다고요? 나 막 눈물 날라고 그래. 문자 안 왔는데요? 작은 시인님이 문자 안 보내셨는데? 텔레그램? 예.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그 작은 시인님하고 연락까지 끝났어. 오케이. 정말 죄송해요. 어제 오늘 방송이 너무 산만했죠? 네.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말 대단히 죄송하고요. 부산을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오늘 아침에 모든 데이터가 소진됐다는 것 때문에 너무 놀래가지고, 모든 데이터가 소진됐다는 것에 놀라가지고, 아침부터 막 7, 8군데를 도는데, 막 정말 눈물이 났어. 그리고 이제 지금 내일 그 강연 자료와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는 방법과 뭐 이런 것들까지도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네요. 얼굴에 스트레스가 가득하죠. 네. 일단 녹화를 종료하고, 그냥 오늘은 방송 여기서 쉴까?